안녕하세요. 아이프잡 직무 리포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의 영상들은 아이프잡 직무 리포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된 것으로 리포트 매 페이지에 삽입되어 있는 URL 링크를 통해 해당 페이지에 대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아이폰 홈페이지에 고객센터 문의사항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프잡 직무 리포트는 익스텐드 디스크 진단을 기반으로 진단자의 성향이나 스타일을 알려주고 그 스타일에 어울리는 직무를 추천하는 리포트입니다. 익스텐드 디스크는 칼 구스타프 융과 윌리엄 몰턴 마스턴의 심리학 이론을 근거로 개발되어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격 행동 유형 진단입니다. 전체 리포트는 총 2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3에서 12페이지까지는 직무별 진단자의 행동 역량 매칭률이 제시되고 13에서 16페이지까지는 익스텐드 디스크 이론 및 진단자가 누구인지, 어떤 행동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다양한 그래픽과 텍스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에서 21페이지까지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행동 스타일과 팀에서의 역할 및 학습 스타일, 스트레스 관리법, 직무 수행 시 강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진단자 자신의 프로파일과 직무별 이상적인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프로파일 그래프는 진단자의 자연스러운 행동 유형의 DISC 양 또는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진단자의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DISC 유형의 설명은 리포트 13에서 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진단자의 스타일과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은 16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무별 이상적인 프로파일은 주식회사 HR 멘토스에서 직접 서베이를 통해 도출한 결과물입니다. 실제 해당 직무에서 근무하는 현직 직무 담당자에게 60개 문항으로 만들어진 서베이를 진행하였고, 거기서 선택한 직무별 중요 영역 문구와 중요도를 취합하여 상위 20개 문항을 추천한 결과를 DISC 유형으로 변환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간단히 말해 그 직무에 필요한 행동 스타일과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를 조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참고해야 될 내용은 나의 프로파일과 32개 직무의 직무별 이상적인 프로파일 비교해 보고 어떤 직무가 좀 더 편하고 에너지 소모가 적은 직무인지 어떤 직무가 좀 더 불편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을지 참고해 보는 것입니다. 직무별 이상적인 프로파일과 나의 프로파일의 형태가 비슷할수록 그 직무를 했을 때 편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고, 형태가 많이 다르거나 반대일수록 불편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직무 확률이 높다고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잘한다,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 직무를 했을 때 좀 더 편하거나 불편해하는 직무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진단은 여러분의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직무가 좀 편하거나 조금 불편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진단이니 절대 이 진단을 가지고 어떤 직무를 선택할 때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진단은 이 직무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낄지 편안함을 조금 좀 불편해할지를 알려주는 스타일에 대한 걸 알려주는 진단이니 참고로 활용하는 거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각 직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직무별 행동 역량 매칭률을 수치와 색깔이 펴진 바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동 영향 매칭률이 75% 이상이면 녹색바로 표시되고 이 직무를 한다면 편안해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매칭률이 70% 미만이면 노란색바로 표시되는데
그 수치가 좀 낮아질수록 불편해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노란색 바 정도 되면 보통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숫자에 민감하죠. 60점 이상이 나오면 편안하게 할 확률이 높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30점대가 있다면 한 번 정도 고민해 보거나 선배나 현직자에게 이 일이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행동 영역 매칭률 페이지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내가 관심 있는 직무는 어떤 것이고 그 직무에 맞는 행동 영역 매칭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는 거죠. 둘째, 매칭률이 높은 상위 3개 직무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직무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직무들이 내가 편애할 거라고 왜 생각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겠죠. 셋째, 매칭률이 낮은 하위 3개 직무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직무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직무들이 내가 불편해하는지 왜 불편해할지 예상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이 점수는 편하냐 좀 편하지 않을 확률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희망 직무와 점수가 높게 맞아서 확신 얻을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조금 혼란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생각했던 직무가 너무 낮은 점수를 나오면 멘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경우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솔루션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프 홈페이지에 보시면 상담하기 메뉴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니 참고하세요. 13페이지에서는 디스크의 4가지 유형 및 행동 특징을 설명합니다. 익스텐드 디스크는 다음에 2가지 중요한 축을 활용하여 사람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유형의 양을 측정하여 설명하는 진단입니다. 첫 번째 축은 가로축으로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냐, 내향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냐라고 구분합니다. 두 번째 축은 세로축으로 과제 지향적이냐, 사람 지향적이냐라고 구분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사람을 크게 2가지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스타일이 보여주는 모습은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하거나 상당히 큰 목소리와 억양으로 말하는 경향도 있고, 몸동작이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치고 새로운 것에 쉽게 흥분하고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내향적이고 신중한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스타일이 보여주는 모습은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업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상당, 상당히 차분하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거나 몸동작도 좀 크지 않고 절제하는 경향이 있고 의견을 나누기 전에 이를 분석하거나 이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MBTI를 구분한다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직관적이냐 감각적이냐, 이것과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또 다른 축으로 사람을 크게 2가지 스타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과제지향적이고 일중심적인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타일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일이나 과제에 대해서 말하거나 질문하는 경향도 보이고 사람보다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반대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 지향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스타일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질문하거나 일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감정 표현을 자주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MBTI를 구분한다면 사고냐 감정이냐 이것도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2가지 축을 가지고 사람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외향적이고 적극적인데 과제지향적인 사람을 도미넌스 주도형이라고 부르고, 아래에 붉은색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 적극적이고 의사결정도 빠르고 결과적인 행동,
결과적으로 행동하는 경향도 보이고 속도도 빠르는 걸 선호하고 업무처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유형을 도미넌스 주도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외향적이고 적극적인데 사람 지향적인 사람을 인플루언스 사교형이라고 부르고 아래에 노란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게 된다면 관계 맺고 말하고 사교적이고 늘 긍정적이고 활발하고 사람 지향적이고 에너지는 정열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인플루언스 사교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내향적이고 신중한데 사람 지향적인 사람을 스테디너스 안정형이라 부르고 아래 초록색 텍스트를 읽어보게 되면 도와주거나 인내심이 있고 겸손하고 느긋하게 행동하고 누군가를 지원해 주는 일들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 유형을 스테디너스 안정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유형으로서 내향적이고 신중한데 과제 지향적인 사람을 컴플라이언스 신중에 부르고 아래 파란색 텍스트를 읽어보게 되는데 이 컴플라이언스는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사실 중심적이고 분석적이죠. 아주 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보이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유형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유형별로 가지고 있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사람마다 다 특별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다음부터 나오는 14페이지부터 나오는 진단자가 가지고 있는 유형의 양이나 진단자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잘 이해해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4페이지에서는 진단자의 디스크 유형별 양과 퍼센트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폭큐 모델이라고 하는데 진단자의 디스크의 분포도와 행동 특징을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현재 보여지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I형의 행동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죠. 그 다음에 진한 회색과 연한 회색이 많이 칠해져 있고 그러면 I형의 행동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진한 회색과 연한 회색이 많이 분포된 거는 D형이죠. 두 번째는 D형을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S형에도 연한 회색이 조금 걸쳐져 칠해져 있죠. 그러면 S형도 어느 정도 양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C형에는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죠. 그러면 C형의 행동이 가장 좀 적게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텍스트로 한번 이해해 보신다면 빨간색이 칠해진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이런 행동들이 가장 편할 확률이 있고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걸 선호하는 사실보다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개방적이고 유쾌한 이런 행동들은 충분히 편하게 해낼 수 있는데 그 반대쪽에 하얀 부분에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규칙을 따르는 꼼꼼하고 분석적이거나 깊이가 있고 철저하거나 지산을 따르는 행동들은 조금 불편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그래프는 하이 그래프라고 하는데 진단자의 DISC 양을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 현재 이미지 기준으로 본다면 I형이 35%, D형이 32%, S형이 27%, C형이 한 7% 정도 갖고 있는 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디스크 DISC 유형의 특성을 이 정도 갖고 있다라고 예측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텍스트는 진단자의 강점 행동과 보완하면 좋을 행동을 각 12가지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자신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5페이지에서는 디스크를 네 가지로 나눈 것을 넘어서 40가지로 나눈 그래프인 다이아몬드와 플렉시빌리티 존 또는 한국어로 유동성 영역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더 세분하여
D형뿐만 아니라 DI형, DC형, DS형 등 10가지로 나누고 I형도 10가지, S형도 10가지, C형도 10가지로 나누어 총 40가지 유형과 영역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유형별 대표 색깔로 나타낸 이미지인데 D형의 대표색인 빨강, I형의 대표색인 노랑, S형의 대표색인 초록, C형의 대표색인 파랑으로 이미지화한 그래프라 생각하면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40개의 영역에서 빨간색으로 칠해진 IDS형을 시작으로 해서 진한 회색과 연한 회색으로 칠해진 내가 편안하게 생각할 행동 영역과 흰색으로 되어 있는 내가 에너지 소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미지화시킨 그래프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여지는 화살표는 행동의 조정이나 변화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인데 다음 두 개의 그래프는 그래프에서 칠해진 색깔과 영역은 같으나 하나는 화살표가 있고 하나는 화살표가 없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인 16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부르는 프로파일 형태인 큰 변화가 없다면 왼쪽과 같은 점으로 나타나고 형태의 변화나 디스크의 유형의 변화가 있으면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이 화살표를 통해 현재의 환경에 대한 진단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깊은 해석이 필요하니 이 부분은 16페이지 해석을 참고하여 상담하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화살표의 시작점인 나의 이름의 위치와 영역이 어디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텍스트는 진단자의 동기부여시키는 요인이나 환경과 동기부여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나 환경을 12가지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더욱 업시키거나 다운시키는 요인이나 환경이 무엇인지 안다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항을 대체할 수 대체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6페이지에서는 프로파일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결과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그래프이며 전문적인 해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여기서도 안내를 드리겠지만 어렵거나 좀 더 자세한 해석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에 상담하기를 통해 도움받거나 익스텐드 디스크 전문가 자격이 있는 분의 도움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익스텐드 디스크에서는 다음에 두 개의 그래프를 프로파일이라고 부르며 프로파일 1과 2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로파일 2는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 스타일을, 프로파일 1은 의식적이고 환경에 적응된 행동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상상이나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현재 진단자는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따로 사시던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기존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온 나의 행동 스타일을 프로파일 2라고 보며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행동, 압력이나 극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된 변화된 환경에서 행동, 예를 들면 교수님 앞에서의 나, 소개팅 같은 첫 만남이나 모임에서의 나,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그래서 그 상황이나 환경에 맞추어 하는 의식적인 행동 스타일을 프로파일 2라고 보며 환경에 적응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의식적인 행동은 일시적인 행동, 의식적으로 조정된 행동, 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 스트레스를 좀 더 느낄 수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지속 가능성이 높고 쉽게 바뀌지 않는 좀 더 나에게 가깝다고 볼 수 있는 행동 스타일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프로파일 2겠죠. 그래서 익스텐드 디스크에서는 프로파일 2를 쉽게 바뀌지 않는 진짜 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리포트에 나오는 텍스트나 그래프, 이미지 등을 프로파일 2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2를 잘 해석하여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파일 2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점이 있다면 그 유형의 행동성이 많다라는 것이고, 아래쪽에 점이 있다면 그 유형의 행동성이 적게 가지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쪽 빨간색 영역에 점이 있다면 그 행동 특성이 아주 많음을, 반대로 가장 아래쪽 빨간색 영역에 점이 있다면 그 행동 특성이 아주 적음을 나타냅니다. 중간선 위쪽에 있는 하얀색 영역에 점이 있다면 그 행동 특성이 많음을, 중간선 아래쪽에 있는 하얀색 영역에 점이 있다면 그 행동 특성이 적음을 나타냅니다. 중간선을 중심으로 위아래에 있는 밴드 같은 빨간색 영역에 점이 있다면 많지도 적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당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곽티슈를 예를 들어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파일을 세로로 긴 사각형의 각티슈로 생각해 봅시다. 각티슈는 위쪽에 열려 있어 휴지를 위쪽으로 뽑는 것이죠. 만약에 휴지가 아래부터 위까지 꽉 채워져 있다면 위쪽에 있는 휴지를 뽑는 것은 쉽겠죠. 이 프로파일 기준으로 해석해 본다면 S형의 행동 특성이 가장 위에 있죠. 그러면 S형의 행동 특성은 힘을 주지 않아도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려도 쉽게 뽑을 수 있겠죠. 그래서 S형의 행동 특성은 편하고 자연스럽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I형이 가장 아래에 위치해 있죠. 바닥에 있는 휴지를 꺼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을 집어넣어서 아래쪽에 있는 휴지를 잡아서 끌어올려야 되겠죠. 힘이 많이 들겠죠. 이렇게 힘이 많이 드는 행동을 자주 할까요? 편하게 자주 나타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I형의 행동 특성은 꼭 필요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할 수는 있는 행동으로 못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불편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을 확률이 높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D형의 행동은 어떨까요? 중간 정도에 위치한 휴지를 뽑는다면, 어느 정도의 힘을 준다면 끌어낼 수 있는 행동, 또는 잠재의 가능성이 있어 필요할 때는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회색의 화살표를 힘이나 에너지의 소모라고 생각해도 되고, 위치를 강도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사람은 불편한 행동을 하려 할까요? 아니면 편한 행동을 하려 할까요? 그래서 편한 행동을 자주 볼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박티씨와 같이 행동도 꺼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자주 나오는 행동이 있고 필요하다면 불편하긴 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쏟아 꺼낼 수 있는 행동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하고 불편한 행동은 있어도 못하는 행동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두 개의 프로파일 밑에 있는 당신의 디스크 스타일은 땡땡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고 기준은 뭐냐 하면 만약에 D형, I형, S형, C형의 위치나 강도를 가지고 디스크 스타일을 만들게 되면 160가지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데 너무 많죠. 그래서 규칙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한 유형만 당신의 디스크 스타일로 부르자고 해서 이 프로파일 기준에서는 SC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진 유형을 나타낸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다이아몬드 그래프이고 SC형의 점이나 빨간색으로 칠해질 겁니다. 다음은 프로파일 1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파일 1은 의식적인 행동이므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일 때의 나, 4학년에 취업을 준비하는 나, 취업 후 신입사원일 때의 나, 실무자급인 대리나 과장일 때의 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프로파일 1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로파일 1은
현재의 환경이나 상황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이나 감정이 표현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연애할 때와 연애하지 않을 때를 나를 생각해 보면 그 두 가지의 상황에서 감정과 행동은 다르겠죠. 세 번째, 프로파일 1의 해석은 프로파일 2의 D형, I형, S형, C형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프로파일 1의 위치의 변화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 두 개의 프로파일 형태와 크기, 위치를 통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 변수도 많고 해석하는 방법도 다양하여 여기서 모두 다룰 수 없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좀 더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받기를 추천드리며 홈페이지에 상담하기를 신청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로파일 1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 가능성이 높고 쉽게 변하지 않는 프로파일 2가 당신의 진짜 행동 스타일 확률이 높으니 프로파일 2를 제대로 해석하여 진짜 본인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7페이지에서는 직장이나 학교라는 사회생활에서 나의 다양한 행동 스타일과 역할을 보여줍니다. 익스텐드 디스크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그래퍼와 같이 40개 디스크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람들을 10가지 역할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1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D형의 행동 특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변화 추진자, I형의 행동 특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분위기 조성자, S형의 행동 특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헌신자, C형의 행동 특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전문가, D형과 I형의 행동 특성을 비슷하게 가진 사람을 영향력 행사자, I형과 S형의 행동 특성을 비슷하게 가진 사람을 적극 참여자, S형과 C형의 행동 특성을 비슷하게 가진 사람을 검토자, C형과 D형의 행동 특성을 비슷하게 가진 사람을 개발자, 반대 유형으로 부르는 D형과 S형의 행동 특성을 비슷하게 가진 사람을 기획가, 반대 유형이라 부르는 I형과 C형의 행동 특성을 비슷하게 가진 사람을 정보 전달자로 10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동 특성은 13페이지의 텍스트나 13페이지 설명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왼쪽 다이아몬드 그래프에서 진단자의 위치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영향력 행사자로 분류됩니다. 자신의 역할과 스타일을 기준으로 17, 18페이지에 걸쳐서 다양한 행동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나의 행동 스타일을 설명하는 단어, 의사소통 스타일, 의사결정 스타일, 동급부여되는 환경, 회피하는 환경 등이 서술되어 있으니 본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는 17페이지에 이어 10가지 팀 역할 중 진단자의 역할과 스타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이 기준에서는 진단자를 영향력 행사자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텍스트는 팀 활동 시 진단자의 역할이나 기여하는 점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10가지 팀 역할 중 진단자의 역할과 어떤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팀 활동을 대하는 태도, 팀에 대한 기여하는 점, 팀에서의 역할,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 동기부여자로서의 역할, 업무 수행자로서의 역할, 팀 구성 시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있으니 잘 숙지한 후 팀플이나 팀워크가 필요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적용해 보기를 바랍니다. 19페이지에서는 진단자의 학습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거나 습득할 때 편하게 느끼거나 선호할 확률이 높은 학습 방법이나 스타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기 앞서 이 페이지부터 나오는 행동 역량을 설명하는 척도 그래프, 다음 같은 -5에서부터 +5까지 구분된 척도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먼저 가이드하니 숙지한 후 해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0을 기준으로 오른쪽 +5점 쪽에 마킹된 것은 해당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지 않아 자연스럽고 편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왼쪽
B쪽 마이너스 5점 쪽으로 마킹된 것은 해당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서 불편하고 노력이 필요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마킹된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열심히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학습하는 방법이나 활동 중심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은 편하고 자연스러울 확률이 높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아이디를 공유하며 학습하는 방법과 동료 혹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학습하는 방식은 크게 불편하진 않고 어느 정도 편하게 자연스러울 확률이 높은 반면에 통제된 환경에서 학습한다, 세부 사항에 집중해서 학습한다와 같이 조용하고 차분한 공간에서 소통하지 못하고 혼자서 습득하거나 왜 이런 거지 하고 혼자 묻고 답을 찾는 방식은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면 칸막이로 된 좌석이 편하세요? 오픈된 좌석이 편하세요? 어떤 자리나 공간에 따라 편함이 다르듯이 공부하는 방식이나 스타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학습 방법을 알고 그 방식으로 공부한다면 더 좋은 효율이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에 활용해 보세요. 20페이지에서는 직무 수행 시 강점이 될 만한 행동 역량 10가지와 직무 수행 시 개발하거나 보완하면 좋을 행동 역량 10가지를 보여줍니다. 기억나시나요? 행동 역량 매칭률이나 직무별 이상적인 프로파일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는지 직무 역량 설문지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직무 역량 설문지에 사용된 행동 역량 60문항 중에서 상위 10개를 추출하여 직무 수행 강점 분석에 배치했고 하위 10가지를 추출하여 직무 수행 보완점 분석에 배치했으니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당신의 강점이 드러날 수 있는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 불편해하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해 볼지, 노력 보완할지 등을 고민하여 더 나은 성과나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는 진단자의 스트레스 원인, 징후, 해소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스타일을 알아보고 관리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원인 파트로서 진단자의 스트레스 원인이 될 확률이 높은 상위 5가지를 추출하여 보여줍니다. 익스텐드 디스크에서는 스트레스 원인이 될 행동 역량을 28가지로 분류하였고, 그중 상위 5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징후 파트로 진단자가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보여질 수 있는 행동을 확률 높은 상위 5가지를 추출하여 보여줍니다. 익스텐드 디스크에서는 스트레스 징후가 될 행동 역량을 31가지로 분류하였고, 그중 상위 5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 파트로서 진단자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효과적으로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확률이 높은 상위 5가지를 추출하여 보여줍니다. 익스텐드 디스크에서는 스트레스 해소가 될 행동 역량을 27가지로 분류하였고, 그중 상위 5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직업이나 직무 선택 시 활용하면 좋을 방법으로 스트레스 원인 5가지를 잘 읽어보시고 이러한 원인과 같은 행동이 많은 직업이나 직무를 피해서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잘 맞는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안 맞는 일을 선택하여 스트레스 받아 오래 하지 못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겠죠. 참고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22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직업과 관련된 주된 행동 역량이 무엇인지 가볍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공사 파일럿에서부터 간호사, 비서 등의 직업까지 그리고 그 직업의 주된 행동 역량과 마킹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에 점수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플러스 5점에 가까울수록 편하고 자연스러울 확률이 있거나 높다. 마이너스 5점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소비가 많고 불편할 확률이 있거나 높다. 알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행동 스타일과 직업은 상관성이 높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어떤 스타일이 하는 게 맞을까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쪽으로 관심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할 자신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목수는 어떤 스타일이 하는 게 맞을까요?
흥미나 적성이 있거나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근데 행동 스타일은 직무와는 상관성이 많거나 높습니다. 영업 마케팅 직무와 재무 회계 직무 등은 다른 스타일의 업무이고 다른 스타일이 필요하다는 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익스텐드 디스크와 아이프잡 리포트는 행동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능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스타일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직무나 직업 선택에 활용하거나 자신이 하는 업무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